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일본의 전문가 이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혁 대표님한테 일본 생활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에 인터뷰에서 이제 들었었고, 오늘은 주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 이혁 대표님께서 또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전문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그쪽 비즈니스 쪽도 거기서 하고 계셔서 요즘 라이브 커머스가 워낙 핫하고, 그래서 저희 전문가로서 이제 모셔봤습니다. 이혁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혁 대표님께서 오늘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는 이제 2016년 그때 이제 중국에서 처음 라이브 커머스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은 인플루엔서들, 지금 이제 인플루엔서 KOL, 키오피니언 리더들을 왕홍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2016년에 알리바바 그룹에서 또 시작도 하고 큰 대기업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했는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건 뭐냐면 라이브로 방송을 하면서 이제 물건을 소개를 하거나 콘텐츠를 이제 소개를 하거나 판매를 하는 그런 이제 EC 사이트, EC 수법의 한 종류가 되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EC라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나 EC 홈쇼핑처럼 그런 정도의 이제 수법이었는데, 5G가 들어오고 이제 4G, 5G가 들어오고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이제 받쳐주기 시작을 하면서 라이브 방송을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런 이제 수법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16년에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붐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2017년도에는 좀 약간 형태가 틀렸지만, 카카오톡이나 이제 메신저를 중심으로 그런 라이브 커머스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미디어 커머스라고 한국에서는 이제 불려져 왔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이제 일본에서는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 기업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메르카리라든지 일본 대기업인 대부분이 메르카리나 라쿠텐이나 이런 분들이 DNA 같은 분들이 그때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은 좀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본이 2018년에 시작을 이제 마켓이 커지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결성을 했어요. 설립을 하고, 저희가 하려고 했던 거는 뭐냐면, 일본에 이제 마켓이 커질 테니까, 좀 마켓을 확대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자, 계몽 활동을 하자라는 취지로 라이브 커머스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처음으로,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라이브 커머스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어요. 역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300명 정도 모인 그 회장에서 각 관계자분들이 이제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실제 시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이 있었죠. 그런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를 중단했는데, 오히려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가 일본에서는 이제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많이 되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이제 상황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실제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시장이 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딱 들으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만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제 홈쇼핑 같은 거 예전에 케이블 TV에서 했던 거 그런 거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것과 차이가 뭘까요? 네. 그 차이점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또 여러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이제 TV 홈쇼핑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기존에 이제 틀에 꽉 짜여져 있는 대본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제 텔레비 방송이거든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대본이
없이 진행을 하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인플루엔서들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끔 그 상품들을 자기의 능력에 맞게 그 얼만큼 잘 소개를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TV 홈쇼핑은 이제 큰 어떤 짜여진 틀, 기존의 이제 방송의 체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방송의 체계가 이제 개인으로 떨어져서 이제 대중화가 되었다는, 개인도 하나의 방송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콘텐츠 자체가 개인적인 특징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생각해보면 홈쇼핑 예전에 막 케이블 TV에서 막 불티나게 잘 될 때 네. 보면은 이제 딱 보고 이제 전화해서 막 주문하고 막 그랬었던 그런 방식이라면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대화를 해나가면서 사실상 설득하고 그들을 상대로 세일즈하는 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런 포인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라이브 커머스가 왜 인기를 끌었냐면은 다른 나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중국은 이제 어떤 비즈니스 문화,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신뢰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 믿겠다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아무리 이게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 상품을 소개를 해도 그걸 믿지를 않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딱 들어맞는 게 뭐냐면은 라이브로 상품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유저하고 계속 그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채팅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EC 사이트에서 보았던 상품을 이제 직접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확인하고 싶은 것을 리얼타임으로, 라이브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신뢰성을 높였고, 그리고 그 장사하는 입장, 비즈니스 하는 입장의 분들을 안 믿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관계 가운데서 그 중국 분들은 그 사람을 신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장사하는 비즈니스를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내가 신뢰를 하는 사람이 파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다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그런 신뢰가 이제 바탕이 되어졌었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 이제 가짜 그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신뢰를 안 하는 그런 문화의 역으로 해서 라이브 커머스가 신뢰를 얻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커졌던 그 원인이 있죠. 네, 대표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인플루언서들이나 이제 이들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반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필을 엄청나게 할 수 있다는 게 확실하게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도 결국은 얼마만큼 차별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또 판매의 어떤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 뭐 이미 1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뭐 유튜버인 사람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제품도 막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방송을 해서 판매량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대기업들도 이제 리소스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만약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좀 특색이 있는 그런 뭐 테마나 이벤트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신규 그 수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각각 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론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효과는 각각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대기업에서 하시는 그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제 기획을 철저하게 하시죠. 계획도 오래 잡고, 그러면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KPI, 어느 정도 그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했을 때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상 이 라이브 방송을 했기 때문에 하면은 한 번에 얼마의 매출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그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어떤 프로모션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날 방송에서 그날 매출이 얼마 올라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을 못 하세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대기업분들이 그 대기업에서 하려고 했던 그 기획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실제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하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일본의 대기업 그 백화점 분들도 우선은 한번 해보자.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해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하면은 그건 이제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컨텐츠도 각각 틀립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인구가 많고 라이브 커머스 이시로 물품을 상품을 거래하는 그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는 뭐 제쳐두고 거기는 완전히 선진국이죠. 라이브 커머스에 관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 중국의 수법이 한국과 일본에 적용이 될 거라는 저도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이미 시장 자체가 커져 있고 한국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좀 방향성이 어떤 플랫폼 업자들,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그런 이제 플랫폼 그 기업들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하고 거기서 이제 좀 규모 있는 형태의 그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일본은 좀 일본은 물론 이제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 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또 일본 문화 자체가 또 신뢰를 그 바탕으로 하는 또 문화이기 때문에 그 회사 물론 이제 회사의 브랜드를 신뢰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람을 또 신뢰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중국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과의 그 오랜 관계가 이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 신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 단기간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팬들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이제 그 시장 문화가 돼 있죠. 이번에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세미시스코라는 회사에서 네. 그 티몬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TV온에서요. 네. 그 새 전기차 모델 Ze탄가 그거를 이제 판매를 했는데 그때도 한국 이제 정부 보조금 때문에 이제 가격이 거의 절반이 할인이 돼서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 전기차 모델이 이제 EVZ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차 판매분에서 100대가 완판이 됐어요. 그래서 팀원에서 그러는데 모바일로만 16,000명 이상이 시청을 했고 반응이 좋아서 또 2차 물량도 계속 또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워낙 이제 지금 화제이기도 하고 한데 예전에는 이제 홈쇼핑 할 때는 이제 홈쇼핑 그 호스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말바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과 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는 약간 좀 다를까요? 그때는 전문 홈쇼핑 호스트가 있었고 지금 라이브 커머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팔로워가 있고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그게 좀 뭔가 좀 영역이 좀 다를까요? 네.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인플루엔서와 그 팬들과의 그 관계, 그 신뢰 관계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은 이제 부분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홈쇼핑하고 비슷한 형태의 라이브 커머스가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라이브라는 그 키워드는 똑같은데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쇼핑하고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하는 그런 부분하고 정말 개인의 콘텐츠를 살려서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제가 또 같이 그 교류를 하고 있었던 이제 그랜스 TV라는 그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불나방이라는 걸 새롭게 또 시작을 하셨어요. 불티나게 팔리는 라이브 방송. 한국말로도 참 재밌게 잘 이제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첫 회를 방송하면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봐주시고 동시접촉만 또 꽤 되셨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한 거는, 이제 개인들이 하는 그 라이브 방송보다는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는 인플루엔서를 채용을 해서 프로모션 형태로 방송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로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또 효과도 그만큼 많이 보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부분은 기존의 홈쇼핑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이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재미로 봤을 때는 오히려 개인들의 라이브 방송이 오히려 더 재밌지 않을까. 자기의 취향에 맞는 방송들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유튜브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라이브 커머스를 전문으로 하는 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제품을 이제 소개를 했더니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문의 많이 주시고, 물론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특히 요즘 아시다시피 제가 신발 같은 거 이제 러닝화 다양한 카르본 들어가 있는 이제 그런 거 소개하니까 이제 엄청나게 문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생각한 게,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뭔가 판매하는 사람이라면은 라이브 커머스처럼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앱 같은 걸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 방식이 좀 테크니컬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는 라이브 커머스 전용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도 그랩이라는 데서도 잘 하고 계시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왜 이제 네이티브 앱이 필요하냐고 하면은 리얼타임으로 방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결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모두 다 한 화면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보면서 자기가 그 인플루엔서한테 질문을 하고 리얼타임으로 또 방송을 하면서 그 답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바로 거기서 주문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고 좀 하지 않습니까? 결제도 이제 카드 번호를 불러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좀 번거로운 UI가 아닌 정말 간단한 UI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전용 앱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이미 계획을 하고 계속 지금 그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 중이신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이랄까요? 앱이랄까요? 그쪽을 활용하시나요? 저는 이제 라이브 커머스 추진위원회를 만든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의 라이브 커머스 마켓을 우선 확대를 하자, 파일을 키워 넣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역시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분들이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컨설팅 형태로 제안을 드려요. 완전히 웹에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 어플리케이션 툴을 사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분들, 라이브 커머스 관련되신 여러분들하고를 창구 역할을 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제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한국이 역시 IT나 플랫폼 쪽은 한국이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쪽에서 지금 개발하신 툴이 있는데 재밌는 툴이 있어서 VTS라는 버추얼 트래블 시스템이라는 툴이 있는데 이거는 여행과 결합을 한 라이브 커머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됐는데 제가 2018년도 컨퍼런스 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예언 같은 예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부터는 라이브 커머스 마켓이 커질 거다. 그리고 어떤 것들
새롭게 도입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상 여행이었어요. 가상 여행. 그러니까 버추얼 트래블이었는데, 자기는 여행을 안 가고 여행지에 직접 안 가고 누가 대신 여행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고 싶은 곳들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질문하고 해답하고 이런 이제 가상 여행이 생길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일본의 유명한 HIS나 그런 여행사들이 그 가상 여행 상품 패키지를 만드시더라고요. 만드셔서 직접 못 가니까 그곳에 있는 분이 이제 관광을 하면서 이제 보여주는, 라이브로 보여주는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그 상품을 구입을 하세요, 일본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상품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하고 싶었는데 한국에서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지셔가지고 거기에 라이브 커머스까지 접목을 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가고 싶은, 한국에 가고 싶은 그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코스를 설계를 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그 코스에 따라서 이 집에서는 이런 상품이 있다, 이런 소개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하시는 분들도 인플루엔서가 관광 가이드가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관광하고 함께 접목이 돼서 라이브 커머스로 주문을 하면 다시 또 일본으로 배송을 해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한국의 플랫폼을 사용해서 일본의 이제 대형 백화점에서 같이 한번 라이브 커머스를 해보자라는 걸 지금 제안 중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은 이제 한국에 있는 라이브 커머스 그 플랫폼에서 일본의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이미 이제 한국 제품들이 일본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일본의 이제 코리안타운 신오쿠보라는 이제 코리안타운에 가면은 한국 화장품들이나 한국 건강식품들이나 어페럴, 패션 쪽 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일본 분들도 그 상품들을 많이 좋아하세요. 고급 비싼 제품 상품들도 있지만 중저가인 상품들, 화장품들도 뭐 중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좋아하시는 그 상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상품들이 코리안타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대형 백화점에도 한국관이라는 곳에 가면 또 구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미지로 이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때 방송을 하는 분들은 한국에서 각 브랜드에서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A라는 화장품이 있으면 A라는 화장품은 한국의 제조 마켓, 제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직접 방송을 하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한국에서 바로 배송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하고, 일본에도 이 백화점에 가시면은 이러한 상품이 전시되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한국에서 일본 고객들 상대로 방송을 하는 그러한 이제 개념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어로 진행을 하시겠네요. 한국에 산다 하더라도. 네네, 그렇죠. 한국에서 이제 일본어 관광 가이드 분들이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예, 일본들 향해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가 낮다고 하는데, 이제 문지방이 낮다. 그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제 특히 원래 뭐 그쪽으로 쇼핑 호스트나 그러니까 쇼핑 호스트 이런 걸 안 했었다 하더라도 팔로워만 있으면은 솔직히 인플루언서들이 쉽게 할 수 있고, 또 인플루언서 아니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좀 전문가다 그러면 그쪽 분야에서 그쪽 사람들이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떤 유튜버라기보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신데 유튜브를 하고 계신데, 그분도 이제 어떤 제약회사의 문의를 받으셔서 이제 거기서 쌤한테 광고를 해주신 건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분은 워낙 또 팔로워가 많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높기 때문에 이제 일반인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훨씬 더 이제 아무래도 신뢰가 가니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런 점에서는 좋긴 하지만 약간 천춘 전국시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레드오션처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본 시장 자체도 라이브 커머스가 그러니까 처음 시장이 될 때는 대기업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메르카리나 락텐이나 야후나 캔디나 이런 곳이 많이 들어오셔서 시작을 하셨는데 대부분이 다 이제 중단을 하셨어요. 중단을 하시고 역시 대기업이 기대하는 어떤 수익 구조가 거기서는 안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죠. 춘추 전국 시대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나타나셨는데 대부분이 중소 개인 분들이 이 라이브 커머스를 계속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일본은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뭐 그렇게 이 마켓을 점유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걱정도 되지만은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그런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채널이 전 세계에서 엄청난 그 채널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콘텐츠가 정말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라고 하면 그것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기의 콘텐츠를 얼마나 잘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그 팬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 부분이 라이브 커머스에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라이브 커머스도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전용 앱이나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이것도 일종의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거를 봐야 되겠네요. 라이브 커머스는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상품을 이제 조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인플루엔서들도 계시고 또 인플루엔서를 양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마켓 자체는 엄청 큰 마켓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인플루엔서 중에 그 성형을 하는 인플루엔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외과에서 선전을 하는 인플루엔서들. 그분들이 그 콘텐츠를 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시니까 이 라이브 커머스에는 그 병원이나 의료분들도 참여를 하시는 그러한 이제 마켓이죠. 그래서 콘텐츠가 무궁무진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공산품을 판매를 한다거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할까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앱을 갖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저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처럼 이렇게 그냥 방송을 하는 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뭐 VR이나 AR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뭐 그런 것 쪽으로도 좀 접목이 될까요? 근데 물론 예,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플랫폼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시면서 그 시작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듯이 유튜브로 물건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결제는 이쪽에서 해주세요라는 걸 링크만 걸어도 그것도 라이브 커머스이고 정말 기획을 철저하게 하고 카메라도 좋은 카메라 도입을 하고 또 인플루엔서도 아주 유명한 분을 채용을 해서 방송을 하는 것도 그것도 라이브이거든요. 그래서 규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정말 꾸준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꾸준히 그 팬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잘 이렇게 듣고 생각해 보면 제품을 솔직히 판매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긴 한데 그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또 반품하거나 또는 막 클레임 걸고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이거는 첫 단추 잘 끼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좀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이라든가 또는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듣는 분들은 그걸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인플루언서가 하는 말만 듣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대책이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매한 후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뭐 온라인 저희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뭐 반품 사례라든가 아니면은 뭐 불량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사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큰 규모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콜센터도 있고 이제 반품이나 이런 관리들을 다 하지요. 그런데 이제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은 먼저 신뢰를 먼저 쌓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인플루엔서 분들은 방송하는 걸 보면은 다 친구 같아요, 친구. 누구누구 짱, 누구누구 짱 막 이러면서, 짱이라는 건 한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누구누구 양,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 부르듯이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임을 걸더라도 이게 크레임이 아니라 그냥, 야, 이거 좀 바꿔줘. 이거 왜 이래. 그러면, 알았어,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그런 관계가 이미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좀 악의를 가지고 크레임을 거는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안에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엄청나게 타이밍이 좋은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면요. 왜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옮겨오는 상황에서 매장을 찾아가기 어려운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물건 판매도 하고 또 이런 물건 또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것도 소개하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니까요. 소비자들한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에 코로나 네, 때문에라도 이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한다는 것과 또 라이브 커머스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결국은 라이브 코마스라고 일본은 라이브 코마스라고 하지만 저희는 라이브 코마스 앤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좀 저희는 계몽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는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이브로 그 사람과 인플루엔서와 팬과의 그런 소통을 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가 결제가 들어가고 그런 커머스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이제 끝나겠지만 이런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시대에는 아주 딱 들어맞는 그 수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로 아시아 쪽에서 좀 붐이 더 강한 건가요? 제가 워치를 한 거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이었고요. 이제 중국은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고, 이제 한국이 쫓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막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남아 쪽도 조금씩 그 라이브가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없기 때문에 그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미 뭐 이시 마켓이 워낙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라이브 커머스에 집중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았던 곳은 한국, 중국, 일본 이곳이 라이브 커머스가 좀 독특하게 마켓이 형성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튜버들이 이제 인플루언서긴 하지만 또 광고면서도 광고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뒷광고라고 하는데, 네. 근데 그 뒷광고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조가 되는 지금 말씀하시면 이렇게 만약에 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가 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이제 이거는 광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소개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앞광고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이제 유튜브들도 잘 될 것 같은데 주로 지금 현재 보고 계실 때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뭐 활용하는 그 매체가 미디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봤을 때는 뭐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쪽이 굉장히 크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데 들어보면 또 앱을 별도로 하는 걸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접점들을. 네. 그 영상 송출하는 이제 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결제 기능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결제 기능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의 콘텐츠를 방송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이제 그 마켓이 영상 쪽에서도 점점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당연시화돼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유튜브 정책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만약에 결제 그 기능을 넣는다고 하면은 아마 폭발적으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과도기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 전용 앱이 따로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이제는 그 이제 벽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 쪽에는 반드시 결제 기능도 들어가고 이제 그 배송이나 이런 유통도 함께 포함돼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유튜버나 인플루엔서들은 그 나라마다 또 틀리겠지만 일본의 유튜버들은 좀 약간 샤이한 면들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광고를 한다거나 상품을 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걸 유튜브에서는 잘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도 점점 이제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누가 먼저 치고 나가느냐, 또 콘텐츠를 어떻게 먼저 잘 만들고 나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바뀌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들은 말씀하신 대로 신뢰성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이미 팬덤이 있고, 네. 그래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 전환율도 되게 높고, 이래서 이제 그분들이 말씀하시면은 그분을 이제 따르는 그 팬덤들에서는 굉장히 믿고 신뢰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반품률도 당연히 낮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온라인에서 최강자인 아마존이 어떤 그런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더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도리어 아마존 같은 데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도리어 더 잘 못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꾸로 말씀하신 네. 어떤 예. 아마존도 라이브를 시작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시작을 했나요? 잘 지금 최근에 거치 못해서 네. 아마존도 라이브를 방송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주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사진으로만 보는 상품하고 그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직접 설명을 하고 팬들하고 소통을 한 거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상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입하는 그 소비자들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장 포인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공통적인 의문사항이 있고 공통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이브로 설명을 하고 팬들에게 접근하고 다가가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이제 큰 EC 사이트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보니까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라이브라는 거를 해서 그래서 아마존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그런 걸 이미 하고 있네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이들이 또 이쪽 분야에서도 완전히 또 승자가 돼버릴 수도 있을까 싶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아마존도 역시 어떤 이제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마존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그 분들이 얼마나 콘텐츠를 잘 만들어내느냐, 팬들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개인들이 이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끝나면은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그 대기업들이 시작을 했을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일본에서 저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도리어 그런 대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하고 협업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런 사례들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한 발 앞서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시 재작년인가 한국에서도 또 잘 하셨던 이제 브릭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인플루엔서들과 그 기업들을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광고주와. 근데 그 솔루션이 일본에는 없었어요. 없다가
이제 처음 이제 우음이라는 곳에서 비슷한 솔루션을 처음 이제 내놓았는데 이번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이 매칭하는 인플루엔서와 그 광고주들을 매칭하는 그 솔루션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 또 마켓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단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거의 뭐 이제 이런 꼭 유튜브뿐만 아니라 틱톡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커머스 크리에이터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네. 이제 스토리텔링 이런 게 엄청 더 중요해지겠네요. 테크니컬한 부분은 많이 해결되고 있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테크니컬한 부분이 아니라, 이 라이브 커머스는 테크닉이구나, 테크닉. 그러니까 테크닉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송을 하는 인플루엔서의 테크닉이 제일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크니컬한 부분은 당연히 따라와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커머스 아까 위원회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네. 일단 이런 라이브 커머스에 직접적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마켓에 대한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직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이나 이런 시장에 그거에 대한 이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쪽의 니즈를 스스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건데 향후에 어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어떤 라이브 커머스의 사업을 저희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거는 저희 목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면은 거기서 필요로 하는 분들하고 어떤 매칭이라든가 컨설팅을 하고 제안을 한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담당해야 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하면 플랫폼도 제가 도입을 해야 되고, 인플루엔서도, 저희가 이제 인플루엔서 양성 교육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플루엔서들 양성하는 교육도 계속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하고,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방송을 해서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시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인적 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라이브 커머스로 누군가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에 대한 컨설팅 이런 것도 좀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계획 중에? 네네. 컨설팅도 지금 몇 건 했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에서 이제 일본에 라이브 커머스로 제품을 이제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드렸고, 또 이번에도 일본 국내에 이제 큰 백화점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한국이 한 발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플랫폼을 도입을 해서 한번 해봅시다라는 이제 그런 제안을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제안 작업들을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심에 있어서 이게 또 소위 말하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 내지는 이제 수익 모델 이제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제 위원회 하시는 부분은 이제 마켓을 교육하시는 거, 에듀케이션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수익 모델로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그런 라이브 커머스 쪽으로 하겠다는 분들한테 그런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저희 LC2랩의 비즈니스 모델은 그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일본 내에서 또 일본 자체에서의 또 그런 라이브 커머스도 있겠지만 또 일본이 전 세계 3대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에서 만약에 일본의 판매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컨설팅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그런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 이제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일본에서 한국이나 중국이나 동남아의 고객들 상대로 일본 제품을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또 배송, 유통까지 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좀 반향이 있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제가 신혼부부도 가면은 일본 친구들이 막 난리 나거든요. 네. 뭐 화장품 막 이런 거 보면 난리 나고, 난리 나죠. 예. 예, 난리 나고 진짜 그게 과장이 아니고 정말 애들이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근데 또 일본 제품들도 어쨌든 또 이 아시아 쪽에서 어쨌든 이미지가 굉장히 좋고 하니까 네. 일본 제품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해도 굉장히 그것도 크게 반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좀 유통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점점점 이제 그 FQC라고 그러죠. 그 국경을 초월한 이씨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나라를 그러니까 그 국경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는 그 세계에서도 이게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말 일본 제품에도 일본 제품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라이브 커머스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라이브 커머스의 향후의 어떤 그런 좀 방향이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계속 진화해 나갈까요? 아니면 하나의 일시적인 그런 트렌드에 불과하게 될까요? 글쎄요, 뭐 너무 빨리 그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라이브 커머스 시장도 엄청나게 빠른 성장을 했거든요. 불과 3, 4년 전의 마켓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몇십 배의 마켓으로 진행이 되어 왔고 또 이 방향성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라이브 커머스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커뮤니케이션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AI가 등장을 하고 로봇가 모르겠어요. 로봇가 아마 AI가 라이브 커머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역시 사람의 감정 그 커머스라고 하죠. 감정 이을 베이스로 해서 서로의 신뢰관계를 쌓고 거기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 그리고 상거래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앞으로 더 진화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한편에 생각해보면 대표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샤오미 같은 경우에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다가 이제 온라인에서 워낙 인기가 이제 좋아지니까 나중에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게 도리어 오프라인에 생긴 것처럼 이게 라이브 커머스가 이제 굉장히 더 진화가 되면 지금은 온라인 중심으로 하지만 이제 반대로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또 오프라인 쪽에 매장이라든가 이쪽으로 사람들을 찾게 만드는 네네. 그런 또 O2O 이런 게 엄청나게 더 진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역시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고 네트워크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통을 하는 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감정이고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정보이고 감각적인 정보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 마켓은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마켓이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 마켓 그런 방법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좀 잘하면 여기서 또 얻어지는 그 데이터가 또 어마어마할 것 같고 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그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쌓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데이터 쪽으로도 어떤 연계되는 부분, 물론 당연히 데이터가 계속 쌓이는 거긴 하지만 네. 어떤 그런 쪽에 혹시 뭔가 좀 정보가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도 역시 한국이 정말 잘 하고 계세요.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구매하시는 그 고객들의 성향이라든가 그런 패턴들도 이미 뭐 AI로 분석을 다 하시고 레코멘드도 다 라이브 커머스 툴 상에서 다 하시고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AI가 뭐 유치원생 정도 레벨이기 때문에 대학생 성인이 된다고 하면 그게 정답에 가까운 그런 분석이나 패턴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정말 이런 분석도 가능하구나 신선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앞으로 더 발전이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의 그 분석 자체도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표님 라이브 커머스가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또 한국에서도 요즘 진짜 핫해가지고 막 판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이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게 너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개념적인 말씀만 드려가지고 아직 구체적인 거는 이미지가 안 있는데 웹에서 많이 찾아보시면은 이미지 잡기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마케팅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서 온라인에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품 배송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제품 배송하면서도 또 샘플을 또 붙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도리어 거꾸로 이제 마케팅도 가능하게 돼서 결국은 O2가 엄청나게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갖고 또 얘기 나누시기로 하고요. 네. 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제 계획이랄까요? 그런 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라이브 커머스는 이제 저희가 일본에서 추진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활동은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씩 모델화해서 비즈니스로 전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적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컨설팅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그 신규 비즈니스들을 좀 더 이제 저희는 이제 발굴을 하고 우선은 먼저는 일본 마켓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다양하게 더 진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라이브 커머스 워낙 또 잘 될 거라고 좀 믿기 때문에 또 앞으로 대표님도 모시고 또 좀 더 자세한 얘기 또 실사례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 아닙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